규제 자유특구 시행으로 그동안 총 24개 특구가 지정됐고 128개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이를 통해 1,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7,700억 원의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규제 자유특구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해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도입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18년 9월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을 대상으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년 7월 1차 특구를 지정한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24개 특구를 지정하여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먼저 이번 포럼에서는 전체 규제자유특구를 대표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규제자유특구의 가시적인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 1월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폭제로 하여 특구 지정 이후 5,552억 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2025년에 5,000대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처리할 영남권 미래 폐자원 거점 수급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매주 아까 그 심장 모니터링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립스와 같이 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기회를 얻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일단 좀 연장을 해서 2년 연장을 해서 좀 더 유효성이라든가 안정성 등을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DUR 정보라든가 포터블 엑스레이 이런 모니터링 계통은 임시 허가를 통해서 입법이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이영범 교수는 규제자유특구를 기존의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차별화된 제도 설계였다고 평가하면서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등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여러 부처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차별화된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례 중심에서 임시허가를 통한 사업화 지원 중심 제도로 서서히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제자유특구 안착화를 위해 실증 종료 후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구조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혁신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구조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주관 기관이 기업만 참여하는 그 한정된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 혁신의 주체인 대학과 그리고 연구소와의 강력한 연계 구조를 통해서 지역에 머무르고 다양한 산업들이 창출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서 사후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구 출범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특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성공적인 도입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떤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를 도입할 건가?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처음은 대면 진료,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게 그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좀 입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직하고 예산 그리고 이 리스크를 떠안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공무원 인사에 대한 특례가 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그 입법을 통해서 좀 명확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기부는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한 가운데 1, 2차에서 선정된 14개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창출한 대구 스마트 웰리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전북 친환경 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으며 전남 중전압 직류 배전 산업은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기부는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 지정 해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영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